안녕하세요, 희동입니다. 제가 그저께와 어제는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겠습니다. 예, 계속 이 책 일본 회의의 정체 읽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2장을 다 읽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소름이 돋아요. 왜 그랬냐면요, 일본 회의라고 하는 것이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930년 정도쯤에 되겠네요. 사상까지 치면요. 두 단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일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요. 우리 역사에서도 배웠고 영화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무모하게 전차가 오는데 포탄이 떨어지는데 칼 하나 들고 그리고 대검을 소총에 착금을 해서 텐노 헤이카 반자이 외치면서 뛰어나가던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일본군이 있었지요. 네, 그 사상에도 여기에 나오는 생장의 집 정교에서 세뇌된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말이 근대화된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지 국가지 사실상 아니지 않습니까? 실상은 거의 왕정에 가까운, 그리고 잘못된 세뇌된 사상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왕실이 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상으로 한국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었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지금 한기총이라든가 한국 기독교에서 아베를 지지하고 맹목적으로 빨아주고 일본을 지지하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그 바탕에는 생장이지 일왕을 왕이 아닌, 사람이 아닌 신으로 모시는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체를 교회가 지지한다고요? 십계명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네, 기독교에 있는 분들은 제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기독교니까요. 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잘못된 종교가 정말 좋은 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선한 곳으로, 바른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힘을 빌어서 여러 사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질병이 난다거나 그런 역할도 하고요. 저는 비단 기독교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일신앙 사상을 갖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비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의 그런 정신적인 걸로 인해서 질병을 낫거나 하는 것은 그 종교적인 힘으로도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상이 장점이 있는데요.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잘못된 사상이 세뇌되어 버리면요, 사람이 무섭게 변합니다. 진짜 무섭게 변합니다. 전혀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죠. 자, 이 책에서도요, 생장의 집, 잘못된 사이비 종교를 통해서 사람이 세뇌가 되고 이상하게, 그리고 지금 일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생장의 집이라는 종교를 보니까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도 아마 있을 건데 한때 꽤 유행을 했던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사이비 종교는 뿌리 뽑기 힘들거든요. 자, 증산도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예수도 내가 보냈다 하면서 그 종교의 상제님이라고 했나? 그 종교의 교주가 내가 진짜 참신이다라고 했던 종교가 있었거든요. 딱 그 느낌이에요. 생장의 집 종교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여러 종교들 장점만 다 모아서 종교 백화점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뭔가 잡탕이죠. 네, 아무튼 아무리 사이비 종교라도 비방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끌고 있으니까 비방을 해도 괜찮겠네요.
거의 이게 사상에 보면은 일본 회의를 보면 느끼는 거지만 거의 프리메이슨이라든가 나치즘, 파시즘과 비슷합니다. 제국주의에 전체주의에 게다가 또 잘못된 종교까지 있으니까 파시즘보다 한 단계 더 안 좋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나치즘이잖아요. 나치즘보다 한 단계 더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여기 일본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시즘에다가 민족주의를 플러스를 하면 그게 아리안주의죠. 게르만인 최고라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했었고요. 그 추가를 하게 되면은 나치즘이 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왕이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나치즘보다 한 단계 더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베는 적그리스도예요. 아베는 진짜 적그리스도예요. 보면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교회에서 왜 빨아주고 지지하고 합니까? 한기총 반성하세요. 자, 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생장의 집에 들어가서 생장의 집 학생운동했던 학생들요. 당시에 보니까 착한 학생들이에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왜냐? 부모들이 먼저 생장의 집 종교에 빠져 심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니까 갔다고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이었다고 합니다. 모범적이었고요. 네, 일본이 점점 이제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 아니지만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너무 미련합니다. 너무 멍청해요. 누가 봐도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모르니까요. 무감각해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느끼는 건데요. 이번에 일본과의 무역전쟁, 경제전쟁, 저는 100%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나씩 한꺼번에 다 풀면은 어렵거든요. 하나씩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100% 이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일본 회의는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를 까발리고 우리가 정말 멋진 리더십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와 국민이 됩시다. 제가 어제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고 왔습니다. 어제 개봉했는데요. 어제 개봉한 날 보고 왔는데 감동적이었고 마음 아팠고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 번 더 볼까 싶습니다. 네, 그 영화를 봐도 느끼는 건데요. 한국인들, 우리 민족은 정말 착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내일도 책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왜 일본과의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